장은 더 이상 단순한 소화기관이 아닙니다. 최근 연구들은 장을 제2의 뇌이자 제2의 내분비 기관으로 분류합니다. 장의 점막에는 수억 개의 내분비 세포가 존재하며 이 세포들은 음식, 포만감, 혈당, 미생물 신호에 반응해 다양한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GLP-1, PYY, CCK, 그렐린 등은 인슐린 분비 촉진, 식욕 억제, 지방 소화, 봉복감 유발 등 여러 역할을 합니다. 이 호르몬들은 뇌의 시상하부와 연결된 신경 내분비 회로를 형성하며 세로토닌의 약 90부터 95% 역시 장에서 생성됩니다. 세로토닌은 장운동, 통증 민감도, 기분, 수면 리듬까지 조절하며 장의 상태는 곧 우리의 감정과 건강에 직결됩니다. 장이 손상되면 호르몬 분비가 비정상적으로 변해 대사와 감정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장내 염증은 세로토닌 대사를 우회시켜 신경독성 물질을 증가시키고 우울, 불면, 피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이 건강할 때는 호르몬 반응이 예민하게 작동해 항상성을 유지합니다. 장은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신호를 통합하고 반응하는 내분비 조절 센터입니다. 결국 장이 망가지면 내분비 시스템 전체의 균형도 무너집니다. 호르몬 문제의 시작점은 바로 장일 수 있습니다. 장은 단순히 음식물을 흡수하는 통로가 아닙니다. 내부를 감싸는 점막은 점액층, 상피세포, 타이트 정션, 면역세포로 이루어진 사중 방어 장벽입니다. 점액층은 유해균이 상피세포에 닿지 못하게 막고 상피세포는 빠르게 재생되며 타이트 정션은 세포 사이를 밀봉해 독소가 새지 않게 합니다. 장관 내 면역세포는 침투한 세균이나 독소에 신속히 반응해 면역 방어를 수행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정제당, 유해균, NSAIDs, 항생제 등은 이 구조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타이트 정션이 벌어지면 장내 독소와 미소 단백질이 혈류로 유입되어 장누수 증후군이 발생합니다. 이 누수는 면역계를 자극해 만성 염증, 자가면역,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며 자가면역 질환 환자들의 장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됩니다. LPS 같은 세균 내독소는 혈류를 타고 간과 뇌로 이동해 전신 염증을 유발하고 뇌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장 점막이 손상되면 영양소 흡수와 호르몬 수용체의 효율도 떨어져 만성 피로와 전신 건강 저하로 연결됩니다. 장누수는 단순한 위장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의 기반을 흔드는 만성적 시스템 붕괴입니다. 인간의 장 속에는 100조 개가 넘는 미생물이 살고 있으며 이들의 유전체는 인간 유전자의 150배에 달합니다. 우리는 거대한 생태계를 지닌 공생체이며 이 생태계를 마이크로바이옴이라 부릅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의 생리작용 대부분에 관여하는 조절자입니다. 미생물들은 섬유질, 폴리페놀, 미소 영양소를 대사해 SCFA 등 생리활성 물질을 만듭니다. SCFA는 장점막을 보호하고 염증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며 특히 부티르사는 타이트 정션을 강화해 장누수를 막아냅니다. 하지만 미생물 균형이 깨지면 유해균이 우세해지고 독소와 염증 물질이 증가합니다. 일부 유해균은 간이 해독한 에스트로겐을 재활성화해 에스트로겐 농도를 높이고 이는 여성암 위험까지 증가시킵니다. 또 특정 균주는 렙틴 저항성, 인슐린 저항성을 유도해 대사질환의 발병률을 높입니다. 특정 유해균은 신경 독소를 만들어 장누의 축을 통해 기분, 집중력, 사고에 영향을 미칩니다. ADHD, 우울증, 자폐 스펙트럼 장애 환자에게서 장내 균총의 불균형이 관찰됩니다. 장 건강은 이 미생물들의 조화로운 공존에 달려 있으며 항생제 남용, 가공식품, 스트레스, 수면 부족이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무너진 미생물 생태계는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100조 개의 균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합니다. 감정은 마음이 아니라 장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장 점막에는 감각신경, 면역세포, 호르몬 수용체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장은 장뇌 축을 통해 뇌와 긴밀히 소통하며 장의 상태는 뇌의 정서, 집중력, 수면, 불안에 영향을 줍니다. 세로토닌의 95%가 장에서 생산되며 트립토판이 장내 미생물 상태에 따라 세로토닌으로 전환됩니다. 장내 염증이나 유해균이 증가하면 트립토판이 신경독성 대사산물로 바뀌어 우울, 불면, 신경염증을 유발합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만성피로 환자에서 장누수와 대사 이상이 빈번히 관찰됩니다. 일부 미생물은 기아바,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등 신경전달물질 생성계도 관여합니다. 락토바칠로스 람노수는 불안 완화, 비피더스균은 동기부여와 집중력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특정 항구울제는 장 점막의 수용체에 먼저 작용해 효과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장이 염증 상태에 있거나 독소가 누적되면 뇌 신경염증이 심화되어 무기력, 감정 기복, 인지 저하로 이어집니다. 감정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장의 상태를 점검해야 하며 장 건강은 뇌의 정서와 인지 능력의 기초입니다. 살이 찌는 원인은 칼로리 초과만이 아닙니다. 똑같이 먹어도 살이 찌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장 환경에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은 음식 흡수율, 에너지 저장 경로, 식욕 반응까지 결정합니다. 유해균이 많을수록 에너지 추출 효율이 높아져 동일한 음식도 지방으로 더 많이 저장됩니다. 유익균이 줄고 장 점막이 약화되면 혈당 조절 호르몬 분비가 감소해 과식과 폭식이 반복됩니다. 렙틴 저항성은 포만감을 무시하게 만들어 체중 조절을 어렵게 합니다. 장내 독소는 전신 염증과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해 당뇨병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해균은 장내 가스를 늘리고 소화불량을 만성화시키며 이 모든 악순환의 시작은 장 점막과 미생물 환경에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성공시키려면 식단보다 장 점막 회복이 우선입니다. 장이 건강해야 GLP-1 분비와 포만감, 인슐린 감수성이 회복됩니다. 혈당 조절, 체중 관리, 식욕 조절의 기초는 장내 환경입니다. 탄수화물 제한이나 유산균 섭취 전에 장 점막과 미생물 환경부터 되돌아봐야 합니다. 몸속에서 조용히 타오르는 만성염증의 불씨는 대부분 장에서 시작됩니다. 인체 면역세포의 약 70%가 장점막 주변에 몰려 있습니다. 장은 외부 물질과 맞닿는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지며 면역계의 본부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정제당, 알코올, 유해균, 항생제, 스트레스에 쉽게 무너집니다. 장이 손상되면 면역세포는 과민 반응을 일으키고 이 반응이 전신으로 번져 만성염증을 유발합니다. 피부염, 관절통, 비염, 알레르기, 자가 면역질환까지 모두 장 면역 반응의 파편일 수 있습니다. 이 염증은 오랜 시간 애매한 증상으로 지속되어 면역 시스템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자가 면역질환은 면역세포가 자기 몸을 공격하는 현상으로 루푸스, 크론병, 아토피, 갑상선 질환 등이 포함됩니다. 이 모든 질환이 장의 미세한 손상에서 시작될 수 있음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증상만 치료하고 장을 방치하면 문제는 반복됩니다. 장은 면역 시스템의 감시탑이자 조절센터이며 이 감시탑이 망가지면 몸의 방어 시스템 전체가 혼란에 빠집니다. 면역이 약하다고 느껴진다면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곳은 장입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면 뇌보다 먼저 장을 점검해야 합니다. 장은 뇌보다 최대 400배나 많은 멜라토닌을 만들어냅니다. 장내 멜라토닌은 수면 유도뿐 아니라 장운동, 위산 분비, 염증 억제에도 관여합니다. 멜라토닌의 원료인 세로토닌 역시 대부분 장 점막에서 생성됩니다. 장이 망가지면 세로토닌 대사가 무너지고 멜라토닌 생산도 함께 붕괴됩니다. 잠을 못 자는 이유가 생체 리듬이 아니라 장 기능 저하일 수 있습니다. 장 점막염증이 계속되면 트립토판은 멜라토닌 경로가 아닌 복성 경로로 빠져 불면을 악화시킵니다. 이 불균형이 생체 리듬 전체를 무너뜨리고 면역력과 회복력을 약화시킵니다. 수면 장애가 계속된다면 약보다 먼저 장을 회복해야 하며 장 환경은 수면의 질을 지배하는 기초입니다. 장 기능이 망가지면 쉬어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피부 트러블, 생리불순, 탈모, 근육 저하 등 성호르몬 불균형의 시작점은 의외로 장입니다. 장내에 에스트로볼롬이라는 미생물 분지비 간에서 배출된 에스트로겐을 다시 흡수 가능한 형태로 전환시킵니다. 정상장 환경에서는 에스트로겐을 적절히 재활용하지만 유해균이 많아지면 재활성화가 과도해집니다. 이로 인해 에스트로겐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며 에스트로겐 우세가 시작됩니다. 에스트로겐 우세는 여성의 경우 생리통, 자궁내막증, 불임, 남성의 경우 복부 비만, 성기능 저하, 감정 기복 등으로 이어집니다. 심지어 호르몬 의존성 종양 위험도 높아집니다. 장 점막이 약해지면 호르몬 수용체의 민감도도 낮아져 피로, 무기력, 섬욕 저하, 근육 손실이 동반됩니다. 테스토스테론 역시 장 환경에 강하게 영향을 받으며 만성염증은 테스토스테론 생합성을 억제합니다. 장내 미생물 구성이 무너지면 남성 호르몬 균형도 함께 붕괴됩니다. 요즘처럼 호르몬 교란 물질과 가공식품이 많은 시대일수록 장 환경은 더욱 중요합니다. 단순한 피부 문제, 성욕 저하, 기분 변화도 장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호르몬 문제를 치료하기 전에 장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맞으며 장의 상태가 호르몬의 생합성, 대사, 반응성 전체를 결정합니다. 질병을 이기는 힘은 단순한 면역력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이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 기반의 핵심은 바로 장이며 장은 면역의 70%, 호르몬 조절의 60%, 영양 흡수의 90%를 담당합니다. 장이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넣어도 몸은 회복하지 못합니다. 유산균, 식이섬유, 프리바이오틱스는 정상적인 장에서만 효과를 발휘하며 장 점막이 손상된 상태에서는 오히려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장의 구조와 조건 자체를 회복시키는 장 환경 개선제입니다. 이는 장 점막을 보호하고 재생을 촉진하는 아미노산, 환경 복합 성분, pH 밸런스 회복 등이 포함됩니다. 유익균이나 식이섬유보다 먼저 장의 토양을 복구해야 하며 환경이 망가지면 어떤 성분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장을 위한 선택이 실패했다면 순서의 문제일 수 있으며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환경입니다. 장이 단순한 소화기관이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 호르몬, 신경, 대사, 회복력까지 좌우하는 핵심 기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증상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은 근본부터 복원하는 것, 바로 장 환경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건강이 무너지는 데는 이유가 있었고 그 이유가 장에 있다면 지금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도 분명합니다. 진짜 회복은 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